안녕하세요. 난쟁의 리얼팀입니다. 아반떼 AD 차량이 입고됐는데 차량은 2016년식이에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엔진 경고등이 뜨고 있고 이쪽 왼쪽 상단에 있는 건 아시는 타약 공기압이죠. 그래서 타약 공기압은 뭐 부족해서 들어온 거니까 공기압을 맞춰주면 되겠고, 엔진 경고등은 어떤 이유로 해서 들어왔는지 우선 진단부터 해봐야 되겠죠. 엔진과 변속기 일단 두 군데에서 한번 해보고요. 혹시 모르니까 에어컨 관련까지 진단은 해보겠습니다. 진단이 완료가 됐고 현재 고장 코드는 엔진 쪽에서 떴는데요. 증발가스 대량 누설이 떠 있는데 P0455, 여러분들 많이는 보셨을 거예요. 대량 누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 소량 누설,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이게 대량 누설로 지금 떠 있기 때문에 소량 누설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고, 우선 기본적인 대량과 소량의 차이점부터 어느 정도는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 개념은 이래요. 대량 누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멍의 크기가 대략 5mm 정도의 구멍 크기를 놓고 봤을 때, 이 5mm의 구멍 크기로 공기가 누설이 될 때를 이걸 대량이라고 보고, 5mm의 구멍 크기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걸 소량 누설, 이렇게 판단을 내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대량 누설이라는 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5mm 이상의 구멍의 크기로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게, 연료 주입구 캡을 열어놓고 주유를 했던지, 아니면 연료 주입구 자체 캡이 뭐 삐딱하게 들어갔다든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진단은 이제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부가 테스트 기능에서 강제 이제 구동하는 게 있죠. 자, 강제 구동 실시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 대량 누설의 고장 코드가 일단 없어야 돼요. 고장 코드가 있을 경우에는 실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키를 이렇게 온 상태에서 기억 소고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누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시동을 걸고요. 자, 기억 속을 했기 때문에 엔진 경고등은 이제 지워졌죠. 이 상태에서 증발가스 누설 시험을 누르고, 작동 조건이 있어요. 고장 코드가 없어야 되고 공회전, 그리고 연료 레벨은 반드시 20%에서 70% 범위 내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는 이 퍼센트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 레벨은 센서 진단에 들어가면 센서 데이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보통은 연료 게이지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20에서 70%인지는 대략 눈으로, 육안으로 이제 가늠이 좀 되죠. 자, 그 상태에서 배터리는 11V 이상, 그리고 엔진 시동 2분 후에 이제 하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지금 2분은 넘었기 때문에 질행을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종 조건이 있는데 조건에 만족하는지를 먼저 보고요. 그 상태에서 만족을 했을 경우에 확인을 눌러서 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점검 검사 중이라고 지금 내용이 이렇게 뜨죠. 이제 약 수초가 지난 다음에 이제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줄 거예요. 자, 검사가 완료됐다는 메시지와 밑에 증발가스 대량 누설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관련 부품 고장 코드를 점검하고 재검사하십시오. 이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부가 기능에서 강제 테스트를 했을 때 이렇게 계속 지속적인 고장이 유발하기도 하고, 지속적이지 않고 또 정상이 될 수 있다고도 설명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가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이거는 항상 어떠한 대량 누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는 다행스럽게도 캡이 오픈되어 있든지, 호수 중간에 어딘가가 뭐 속된 말로 구멍이 나 있다든지, 또는 엔진 앞에서 동작하는 퍼지 제어 밸브가 동작을 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뒤 탱크에 있는 크로즈 밸브가 닫힘 쪽으로 전환이 안 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제 실물을 보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우선 차근차근히 한번 볼 거는 연료 주입구 캡의 닫힘 상태부터,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 있는 엔진에서 퍼지 제어 밸브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이제 그것을 순차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연료 주입구 캡부터 정상 장착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우선 먼저 보겠습니다.
주익을 캡을 보면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잘 닫혀 있는지 아닌지를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육안으로 보기에는 잘 닫혀 있는 것 같죠. 한번 캡을 열었을 때 이게 비정상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다면 이상하게 열릴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돌려서 두세 바퀴를 정상적으로 풀러야만이 나오는 걸 보면은 캡에는 아무런 지금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 정상적으로 잘 체결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대량, 그러니까 증발가스 대량 테스트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이렇게 시동이 걸려 있게 될 경우 요 매니폴드 안에 있는 진공 부합을 이용을 해서 대량 누설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그 필요한 부품은 요 왼쪽에 있는 요게 퍼지 컨트롤 밸브예요. 연료 탱크에서 돌아오는 요 탱크에서 오는 요 퍼지 밸브를 통해서 얘가 구동을 강제로 하고, 연료 탱크 쪽에서는 컨트롤 밸브가 있는데, 캐니스터 크로즈 밸브, 이 녀석이 닫힘 상태에서 얘가 동작을 하게 되면 탱크에는 진공이 형성이 되죠. 자, 그 진공 형성되는 시간을 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대량,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지만 서서히라도 진공이 된다면 그 시간에 따라서 소량, 이렇게 두 가지로 좁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퍼지가 정상 동작을 하는지 우선 먼저 볼 텐데, 점검 방법은 이래요. 여기 매니폴드로 올라오는 쪽 호수를 빼는 것이 아니고 퍼지 제어 밸브를 지난 이 호수를 탈거를 해서 이쪽에서 이제 강제 테스트를 했을 때 진공이 여기서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일단 정상 동작하는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우선 빼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공회전 상태에서는 여기로 손을 이렇게 대보면 얘가 동작을 할 때 이렇게 좀 살짝 당기는 게 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진단기를 통해서 강제 구동을 해서 여기서 실제 빨리는지 안 빨리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강제 구동을 이제 실시를 할 건데,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자, 검사 중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자, 동작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는 것 같은, 현재 이 퍼지 컨트롤 밸브는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빼버리고 진행을 하면 되죠. 지금도 이렇게 뺀 상태에서 테스트를 했더니 대량 누설이 발생을 똑같이 했어요. 자, 진공은 정상적으로, 이게 가끔 이 퍼지 밸브가 동작을 안 하고 신호는 좋지만 열리지를 못해서 실제 진공이 형성이 안 되면서 대량 누설이 뛰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을 먼저 참고를 해서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봐야 될 거는 뒤쪽 크로즈 밸브가 정상적으로 닫힘 여부가 되는지를 봐줘야 되는데, 그건 뭐 소리로도 들을 수도 있겠고, 또는 그 실제 소리가 난다고 해서 100% 신뢰는 가지 않겠지만, 크로즈 밸브의 상태를 먼저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차 밑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캐니스터가 되겠고, 이쪽이 요게 캐니스터 크로즈 밸브고, 요게 필터예요. 이 캐니스터 크로즈 밸브가 동작을 닫힘을 했을 때 앞에 있는 퍼지 제어 밸브는 열리고, 요 뒤에 있는 크로즈 밸브는 닫힘 상태가 돼야만이 여기에 있는 연료 탱크가 진공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차를 뜬 상태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과정에 여기 잘 보시면 요 공간, 요 틈새가 지금 살짝 떨어져 있는 게 지금 보이실 거예요. 네, 요 틈새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그 진공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서 일로 공기가 빨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강제구동 똑같이 기밀 테스트를 했을 때 이쪽에서 기밀이 불량이 되는지를 한번 볼 텐데,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소리가 이쪽에서 들어가는 소리가 날 수도 있겠고, 그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뭐 연기 같은 거, 뭐 스모그를 이용하면 되는데, 현재 저희가 스모그는 뭐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화면상에 보여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담배 연기 같은 그런 연기 같은 걸로 또 어느 정도는 체크가 좀 가능해요. 빨려 들어가는지 안 빨려 들어가는지 해서 그 부분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의 뭐 이 정도 틈새에서 공기가 빨려 들어가면 뭐 대량 누설이 될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러나 확실하게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소리와 그 다음에 연기까지 한번 빨려 들어가는지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고장 코드가 있으면 동작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 소거를 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재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은 고장 코드를 다시 한번 지우고 테스트 모드로 지금 진입을 했고, 자, 지금 이제 진입을 할 건데 이 상태에서 구동 테스트를 해서 요 틈새로 실제 빨려 들어간지 안 빨려 들어간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시고, 자, 연기가 사이로 잘 보이지 않지만 빨려 들어가고, 지금 잠깐 소리가 칙칙칙거리는 소리를 들으셨을 거예요. 화면상에 잘 들어오진 않았기는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쪽으로 지금 담배 연기가 스물스물 들어가는 게 보였고, 그리고 아까 퍼지 컨트롤 밸브가 동작하는 그 칙칙칙거리는 소리가 여기서도 지금 소리가 좀 들렸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로 기밀 자체가 형성이 불량이 됐기 때문에 대량 누설의 원인이 됐던 거고요. 이렇게 변형이 됐던 것까지는 요거를 뭐 탈거를 해서 상태를 봐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분해한 적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제 기밀을 잘 유지하고 있다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 틈새가 지금 벌어진 것 같은데, 뭐 정확한 거는 탈거를 해서 요 분해를 해봐야 알 수 있겠죠. 자, 우선 분해를 해서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떨거덕하고 그냥 빠져버렸죠. 이게 보면, 자, 오링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꽂혀 있지를 못하고 삐딱하게 들어가 있는데, 또 한 가지 희한한 건 앞에도 이렇게 좀 삐딱하게 깨져 있어요, 여기 앞부분이. 그리고 오링도 지금 씹혀 있는 상태로 이렇게 그대로 돼 있고요. 자, 상당히 오랜 시간을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아마 처음에는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밀을 좀 하고 있다가 날씨가 추워지면서 요 오링이 좀 더 수축을 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 대량 누설이 유발이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앞에도 보면은 요 앞쪽 구멍에는 크게 뭐 문제가 돼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요거를 장착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끝까지 삽입이 안 된 상태에서 돌려서 끼게 돼 있고, 돌려서 끼게 됐고, 그 과정에서 아마 이런 식으로 오링이 좀 삐딱하게 좀 변경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 크로즈 밸브의 장착 불량으로 인한 대량 누설이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이 부품 대량 누설이 된 거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요 크로즈 밸브, 그 다음에 요거는 어쩔 수 없이 교체를 다 해주셔야 됩니다. 이유는 이렇게 오링이 파손이 될 경우에는 요 사이로다가 이물질이 당연히 들어가요. 뭐 비가 올 땐 빗물, 눈이 올 때는 뭐 눈,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서 이 크로즈 밸브, 이 캐니스터 안쪽으로 다 먼지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빨려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자체를 다 교체를 해 줄 겁니다. 그리고 앞에 엔진 쪽에 있던 퍼지 컨트롤 밸브, 아까 테스트할 때 열렸던 거, 거기까지도 아예 다 신품으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부품을 안타깝지만 이렇게 외부에 유입이 될 경우에는 다 교체를 해주는 게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여기 이상이 있는 요 크로즈 밸브만 교체를 해도 당장은 문제는 없을 거예요, 크게. 그러나 이물질이 들어가는 거를 눈으로 본 상태에서 냅둔다는 거는 좀 아니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교체를 하고 테스트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품의 부품이 와서 오링이 이런 식으로 장착이 돼 있죠. 근데 고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장착하는 방향에 그 꽂히는 방향으로 오링이 이렇게 몰려 있는 거예요. 이렇다는 건 이게 이미 꽂혀 있을 상태에서부터 그 제대로 꽂혀 있지 않다 보니까 오링이 안쪽으로 진공해서 이렇게 말려 들어간 거죠, 형태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좀 돼 있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자, 요거를 다시 전체적으로 다 조립을 해서 최종적으로 기밀 테스트를 이제 활용을 할 건데, 조립하는 거를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조립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다가 비스듬히 낀 상태에서 돌려 끼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캐니스터 방향도 자,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삽입이 돼야만이 오링이 들어갈 공간이 없죠. 자, 이 상태로 조립을 해 보겠습니다.
자, 퍼지 컨트롤 솔리드 밸브하고 뒤에 있는 캐니스터 크로즈 밸브, 그 다음에 캐니스터까지 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시동을 걸어서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해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알 수가 있겠죠. 최종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강제 구동 테스트를 해서 기밀 분량이 되는 대량을 뜨는지 안 뜨는지 한번 상태를 볼 텐데요. 확인을 누르고, 네, 검사가 완료가 됐고 증발가스가 누설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캐니스터 크로즈 밸브의 장착 불량으로 인한 대량 누설이 대량 누설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좀 발생을 했고요. 조립이 완벽하게 끝나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작업도 마무리가 잘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반떼는 엔진 경고에 들어왔던 거는 조립 불량에 의한 대량 누설이었던 거예요. 고장 코드가 유발할 수 있는 그 개요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그걸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조건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운행 중에 작아진다는 과정이 있고 평상시에 운행할 때 작동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먼저 평상시 운행 중에 작동 조건을 보면 여기 이쪽이 이제 엔진과 연결이 되겠죠. 여기가 자, 엔진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 서지 탱크에는 정상적인 부합이 걸리죠. 그러면 부합이 걸려 있는 이 부분이 퍼지 컨트롤 밸브가 되겠고 퍼지 컨트롤 밸브를 지나서 캐니스터를 지나서 다시 연료 탱크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쪽은 탱크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퍼지와 연결이 되어 있겠죠. 자, 운행 중일 때는 여기에 있는 캐니스터 크로즈 밸브가 닫힌 상태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닫힌 상태로 되어 있고 연료 탱크서부터 라인이 이렇게 쭉 연결이 돼서 이 퍼지 밸브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서지 탱크 내에 부합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퍼지 컨트롤이 동작을 해야 되는데 이 동작 조건이 있어요. 자, 이 동작은 보통 시동을 걸자마자 동작을 하는 건 아니고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 그 산소 센서가 시동을 걸자마자 동작을 하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예열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이게 활성화가 되는데 이 산소 센서가 활성화가 되는 시점에 이 퍼지 제어 밸브가 동작을 하게 돼요. 그러면 크로즈 밸브가 닫힌 상태에서 퍼지 밸브가 동작을 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연료 탱크에 있는 그 증발가스가 이 라인을 통해서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 계속 지속적으로 퍼지 제어 밸브가 동작을 하게 되면 이 탱크 안에는 진공이 이제 계속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탱크 압력 센서가 이것을 감시하게 돼요. 자, 감시는 보통 이 센서는 약 2.5V 기준으로 탱크 압력이 낮아지면 이제 아래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탱크 안에 증발가스가 증가를 하게 되면 압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최소 0.5V에서 최대 4.5V까지 인식을 하게 되는데 통상은 2.5V 기준에서 뭐 2.2V, 2.3V, 뭐 2V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압력 센서의 기준에 의해서 퍼지 밸브가 동작 조건을 가져가고 탱크의 압력이 너무 낮아지게 되면 퍼지 밸브를 계속 동작할 수가 없죠. 그때는 동작을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다가 정상적인 탱크 압력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면 퍼지 밸브가 다시 동작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지속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퍼지 제어 밸브를 동작한 걸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뭐 작동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좀 반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량 동작이 주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센서 데이터를 봤을 때 2.5V 기준으로 탱크가 낮아지면은 볼테이지도 낮아지고 탱크 압력이 반대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 압이 이제 볼테이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보통 압력을 보면 보통 한 6헥토파스칼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6헥토파스칼 정도의 압력이 마이너스 6헥토파스칼에서부터 플러스 6헥토파스칼 이 정도까지가 이제 최대 압력과 최소 압력을 이제 검출하게 되는데
압력이 너무 낮아지면 연료 탱크 압력 센서, 너무 높아도 연료 압력 센서, 탱크 압력 센서가 에러를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상 압력이 낮아지는 것도 감지를 해야 되고 높아지는 것도 감지됐을 때는 통상 기준 전압이 약 2.5V가 돼요. 그래서 압력이 계속 차는 것들은 보통 일반적인 전압이 5V나 또는 5V 미만이 되겠죠. 기준 전압이 4.8V나 또는 0.1V, 2V, 3V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단위 시작이. 그래서 이처럼 중간에 있는 압력을 높은 거와 낮은 거를 다 검출할 때는 기준 전압이 약 2.5V로 기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탱크 압력 센서의 기준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주행 조건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 차가 보통 대량 누설인지 또는 소량 누설인지 이걸 진단하게 되는데, 이때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후 센서가 활성화가 다 되고 났을 때 진단을 1회에 딱 한 번만 해요. 1회에 한 번을 하게 되고, 이때 작동 조건을 보면 여기에 있는 캐니스터 크로즈 밸브를 이제 막게 되겠죠. 여기가 이제 막혀 이제 닫힘 상태가 유지가 되겠고, 그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퍼지 컨트롤 밸브를 인위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압력이 이렇게 급격히 쭉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약간 경사도를 가지고 이렇게 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제 이게 평균적인 압력이 되겠고, 자, 그러면 압력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정상적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면 정상인데, 이게 떨어지질 못하고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하게 가거나 아니면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느리게 떨어지면 이때는 대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로 소량은 이게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이게 정상치가 아닌 약간 떨어지긴 떨어지면 이렇게 조금 느긋하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때가 소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량과 소량은 압력이 떨어지는 퍼지 컨트롤 밸브가 동작을 하고 캐니스터 크로즈 밸브가 닫힌 상태에서 떨어지는 압력을 얘가 정상적으로 떨어지느냐, 천천히 떨어지느냐, 잘 떨어지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대량과 소량을 인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딱 한 번만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후에 정상 판정을 내리게 되면 그 이후에 운행 시에는 대량 누설과 소량 누설 진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운행 중에 진단 조건을 과정을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진단 장비를 활용을 해서 이제 동작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진단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뭐 그것도 사실 운행 중에 자가 진단하는 과정과 크게 차이는 없어요. 강제 구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제 구동을 보면은, 자, 이때 동작 조건은 이래요. 여기에 있는 캐니스터 크로즈 밸브를 닫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퍼지 밸브를 동작을 시키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압력 센서가 탱크에 진공되는 진공이 이제 유지가 되겠죠. 그럼 자, 이 진공이 되는 그 과정에서 아까 설명드린 이게 압력 계측이라면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는지 아니면 이렇게 느긋하게 떨어지는지, 자, 정상으로 이렇게 완만히 떨어지는지, 자, 이렇게 보는데, 여기 1번이 정상, 2번이 소량,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3번과 4번은 요게 대량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진단 과정을 얘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캐니스터 크로즈 밸브 닫혀 있는 게, 실물에 보면 이게 이제 캐니스터 크로즈 밸브가 되겠죠. 이 캐니스터 크로즈 밸브에 여기에 닫힌 밸브가 정상적으로 여기서 닫히게 되고, 이 상태에서 퍼지 컨트롤 밸브가 동작을 했을 때 이쪽으로 진공이 형성이 되고 압력을 빨아당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쵸? 빨아당기니까. 그러면 캐니스터 크로즈 밸브 닫히고 탱크를 걸친 이렇게 압력이 형성이 돼서 이쪽으로 공급이 되고, 그 상태를 가지고 압력 유지된 상태에서 압력 센서가 이게 빨리 떨어지는지 아니면 천천히 떨어지는지 정상적으로 떨어지는지, 이때 이 상태를 보고 대량과 소량 누설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대량과 소량의 기준은 좀 있는데, 대량과 소량의 기준은 사실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기가 이 정도의 5mm 정도의 크기가 돼요. 구멍의 크기. 자, 대략 한 요 정도 5mm, 우리가 그냥 일반 팝콘 정도 사이즈보다 살짝 작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 되는 사이즈만큼의 구멍의 크기로 누설이 돼, 그 이상의 크기가 됐을 때는 이게 5mm인데, 요거보다 크게 큰 구멍으로 들어가면 이게 대량. 자, 이거보다 작았을 때 뭐 4mm 이하시, 이때가 소량이에요. 그래서 기준은 이렇게 딱 뭐 획일적으로 정해 놓은 건 아니지만, 대략 요 정도의 크기로다가 이제 공기가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되면 이제 대량과 소량으로 기준을 좀 잡을 수가 있는데, 뭐 조건은 탱크의 뭐 외부의 온도, 그쵸? 외부 온도, 뭐 탱크의 연료량, 뭐 낮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이런 거를 다 검출을 해서 조건은 다 다를 수는 있지만, 통상적인 진단 조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부가 기능을 통해서 강제 구동을 실시를 했을 때 이러한 로직으로 진단을 해서 이 차가 지금 상태가 뭐 대량인지 소량인지 좀 알 수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반떼 AD 차량에 이상이 있었던 부분은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여기는 캐니스터 크로즈 밸브의 그 오링, 이쪽 오링의 불량, 그러니까 장착 불량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그 대량과 소량의 아마 진단하는 과정에 조금은 애매하다 싶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게 진단이 아주 복잡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량은 사실 점검이 어찌 보면 되게 수월하고, 소량 같은 경우에가 좀 진단이 좀 저조할 수 있고 문제가 좀 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 진단이 어렵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약간 꼼꼼하게 진단 체크를 해보시고, 이런 대량과 소량의 진단의 로직을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충분히 진단하는데 문제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반떼 AD 대량 누설에 대해서 알아봤고 진단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난쟁이 리얼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